사실 지지자분들하고 국민들에게 참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이게 너무 황당한 얘기고요. 사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다른 건 몰라도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주가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엄단하겠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 국민들은요, 어디 경찰서에서 고지서 하나만 날라와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정치인들은 왜 그렇게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저런 식의 행태까지, 위법사항까지도 그냥 너무나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잘못을 했을 때 그 부분을 국민 앞에 어떻게 소상히 밝히는지도 정치인의 어떤 평가의 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추가 또 보도를 보면 과거에도 그 해당 보좌관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고,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정청래 지도부가 어쨌든 빨리 제명 조치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본인이 탈당을 하면 당적이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영향하에 뭐 조사를 한다거나 징계를 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당규를 보면 일단 이걸 회피 목적으로 탈당을 했을 때는 은근슬쩍 또 복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예 복당조차도 어렵게 제명 조치를 하고.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를 하는 것만 해도 그게 부적절한데, 그 주식 거래를 한 이름이 자신의 보좌관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차명 거래를 한 거죠. 본인 말로는 보좌관 전화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누가 믿겠습니까? 하여튼 정치인들은 잘못해서도 안 되지만 거짓말하면은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명 거래가 보통 큰 죄가 아니더라고요. 뭐 징역 5년 이하고 이렇게 큰 벌이니까 뭐 빠져나가려고 거짓말을 한 것 같은데, 일단 본인은 그렇게 핑계를 댔고, 보좌관도 우리 의원님은 주식하지 않는다, 나한테 조언해준다, 그 말도 이상하더라고요.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조언을 해줍니까? 그리고 전화기를 바꿔서 잘못 들고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잘못 들어가면은 뭐 비번도 없고 그냥 뭐 가서 남의 보좌관 전화로 그 거래를 합니까? 하여튼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논란이 커지니까 탈당을 했는데, 민주당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큰 문제죠. 앞으로 국민의힘 세게 지금 다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부에서 이런 거 정리 못하면은 무슨 명분으로 국민의힘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오늘 탈당을 했지만 제명 조치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휴가 중이죠. 휴가 중인데도 이재명 대통령 주식 의혹 엄중 인식하고 엄정히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김지호 대변인님, 어제 이 소식 듣고 민주당 아주 발칵 뒤집혔겠는데요. 사실 지지자분들하고 국민들에게 참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이게 너무 황당한 얘기고요. 사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다른 건 몰라도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주가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엄단하겠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춘석 국회의원은 전직 법사위원장이자 또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 AI 분과장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AI와 관련된 주식에 투자를 하고 또 차명으로 투자하고 뭐 여러 가지 국회 본청에서 거래를 했다는 그런 의혹 자체가 저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 부분 관련해서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발빠르게 윤리감찰단에게 조사를 지시했는데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은 사직하고 탈당을 했습니다. 당에서는 제명 조치하고 대통령은 철저히 수사하라고 메시지까지 냈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수사해서
빠른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정부하고 민주당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신은규 대표님. 이 차명거래, 주식 차명거래는 벌이 크죠? 이게 그러니까 금융실명제가 됐기 때문에 실명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차명으로 거래를 하면 징역 5년 이하로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본인의 재산 신고를 정직하게 하라고 돼 있고 거짓으로 했을 땐 또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굉장히 중죄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일단 근본적인 의문이요. 본회의장에서 주식 차트 들여다본 것도 이제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텐데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청렴과 너무 대비된 아무리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그걸 본회의장에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국민적 저항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차명으로 한 거라서 범죄 혐의가 되는 것인데 우리 국민들은요 어디 경찰서에서 고지서 하나만 날라와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정치인들은 왜 그렇게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저런 식의 행태까지 위법사항까지도 그냥 너무나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근데 하다가 들켰죠 지금 저게. 그래서 그 변명하고 해명하는 것조차도 정말 국민들을 어떻게 알면 저런 해명을 할 수가 있지? 보좌관하고 핸드폰을 바꿔서 들고 들어간다고? 근데 바꿔서 들고 들어갔다 치더라도 그 주식 어플에 들어가려면은 복잡한 인증을 거쳐야 되는데 그럼 그것도 공유한다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차명거래예요. 그게 공유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저런 분이 법사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칼을 쥔다. 이건 뭐 오염된 칼로 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전 당장에 발본색원에서 저 케이스에 대해서 저는 한번 이번에 응징을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금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기 위한 이런 반칙행위, 범법행위에 대해서 먼저 저는 엄정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 만약에 어제 더 팩트에서 안 찍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저 이춘석 의원이 사선이죠, 장관님이. 예, 사선으로 알고 국회 있습니다. 사무총장 됐습니다. 예, 장관 사무총장 이제 또 국회의원 떨어졌을 때. 네. 근데 다른 데도 아니고 상임위원회 법사위원장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맞습니다. 뭐 이제 지금 뭐 그만두고 뭐 지금 후임으로 추미애 법사위원장까지 지명이 됐는데 정말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더 큰 문제는 사실 해명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못을 했을 때 그 부분을 국민 앞에 어떻게 소상히 밝히는지도 정치인의 어떤 평가의 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추가 또 보도를 보면 과거에도 그 해당 보좌관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고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정청래 지도부가 어쨌든 빨리 제명 조치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본인이 탈당을 하면 당적이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영향하에 뭐 조사를 한다거나 징계를 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당규를 보면 일단 이걸 회피 목적으로 탈당을 했을 때는 은근슬쩍 또 복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예 복당조차도 어렵게 제명 조치를 하고 처음에 본인은 절대로 내가 차명 거래는 하지 않았다. 다만 본회의장에서 이 어플을 본 거는 정말 잘못했고 다만 경찰 조사에 소상히 응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거는 탈당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 일단 짚어주신 대로 본인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민주당의 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처하게 했다라는 점. 이 정부가 나아가는데 대단히 그 선수가 높은 의원이 장애 요소로 작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과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대표가 되고도 국민의힘 개혁신당 아예 찾아가지도 않았죠. 그러면서 사람하고 악수하지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준석이라든지 권성동이라든지 이런 자들 긴급체포 들어오면 바로 처리하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입니다. 그런데 내부에 이렇게 범죄 혐의가 뚜렷한 국회의원 봐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법사위원장을 지낸 사선 제명하고 법대로 처리하고 그렇게 먼저 보인다면 그 다음에는 거침이 없죠. 오히려 그런 점에서 야 너네는 봐주고 이런 말 안 나오게 돼 있으니까 잘 됐다 싶기도 합니다. 차제에 추상같이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회가 깨끗해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될 사람 또 하나 있죠.
정말 이런 것들이 좀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고 진짜 대한민국 되지 않겠나. 법사위원장 저것도 민주당이니까 뭐 우리가 그동안 지지했지 사선하면서 좀 깨끗하고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만 민주당이지 속으로 저렇게 더러운 짓 하면 다른 당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번에 그 휴대폰으로 걸린 게 또 있죠.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좀 질이 달라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춘석 의원은 사실 몰래 하다가 들킨 거고 제가 보기에 송원석이는 이거 일부러 보여준 거예요. 왜?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사면 그 요청하는 명단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거 되든 말든 내가 부탁받은 거 나 이거 전달했어.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 부탁한 사람들 면면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누구누구 부탁했습니까? 안상수 전 인천시장 아내 김모 씨 아내까지 부탁합니다. 그런데 안상수는 홍보 대행업체한테 대선 후보 경선 당선되기 위해서 억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 받은 사람이고요. 정찬민은 부동산 개발업자한테 수억 원의 뇌물을 받아가지고 징역 7년 받은 중범입니다. 홍문종은 어떻습니까? 징역 4년 6개월. 사학재단 그때 이사장이었죠. 그러면서 교비 75억 원을 횡령한 그런 혐의로 징역 살고 있는 자이고 심학봉은 또 경북의 한 제조업체 정부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다음에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죄로 징역 4년 3개월 살고 있는 자입니다. 어쩌면 추천을 해도 꼭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더러운 자들만 골라가지고 추천을 하는지 그래 놓고 송원석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조국 관련해가지고 사면하고 뒤쪽으로 뭐 이렇게 하면은 막 어쩌다고 입에 거품을 물었던 자가 내부적으로는 이거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요 뭐라고 그럽니까? 갓나고라고 그럽니다. 상갓나고죠. 이런 못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신흥기 대표님. 정말 이런 것들 좀 정리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송원석 그 지금 비대위원장 역을 맡고는 있는데 이자는 과거에 조인트 송이라고 해가지고 그 보좌관들이 자리 안 만들어줬다 그래서 정강이를 걷어찬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자가 무슨 뭐 갑질 운운하면서 민주당을 공격을 할 때 참 국민들이 너나 잘해라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도 똑같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소신을 공개적으로 말하라면 전 정치인 사면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정치인 사면은 최대한 전 예외로 이루어지는 게 사면이지 정치인들끼리 매일 뭐 거래하듯이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여야의 의견을 두루 종합하는 차원에서 의견 수렴은 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부패하고 부정한 사람들을 갖다가 사면해달라? 복권해달라? 그러면서 이걸 의도적으로 노출시켜서 사실상 본인이 민원받은 사람들한테는 나 할 일 하고 있다 지금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민생사법만 해줘야 된다라면서 목소리를 외치고 민주당을 비판했던 그 얘기가 자기 모순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이런 식으로 말장난식으로 희화화되고 참 송원석이라는 인간 하나 때문에 정치의 질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참 참기가 매우 어렵다. 근데 뭐 국민의힘은 이제 거의 국민들이 기대가 디폴트 값으로 이제 없으실 거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이 집단은 종말되고 없어지는 것이 저는 참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일한 길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이 지금 저 당의 대표인 겁니다. 지금 현재. 저는 저것도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아니 사면도 해줄 사람을 해줘야죠. 저렇게 추악한 잡범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사면을 해달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공개되면서 장미 변호사님 네. 이제 저자들은 더 못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못하게 됐다는 얘기가 예. 나왔죠.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사면도 이제 어떤 포용과 통합의 차원에서 할 수는 있는 건데 지금 이게 다 뇌물, 인허가 비리, 횡령
이게 어떻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통합의 저해가 되겠죠.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조국 사면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히. 대통령의 사면은 정치적 거래,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웃음 표시를 보내면서 이게 답니까? 라고 물으니까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럽지 않은지 본인은 갑질을 얘기도 했지만 너무 이해 상반되는 어떻게 보좌진을 폭행할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현직원인데 자기 자리를 마련해 두지 않았다고. 그 인식이 어디에서 발로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정치인 사면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뒤로는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탁하고 이런 명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정치인이 국민의힘의 얼굴이구나, 지도부의 핵심이구나, 이게 국민의힘의 현실이자 민낯이구나,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주호 대변인님, 그 전에 부탁한 자들이 또 더 있나 봐요. 추가 요청합니다 그랬잖아요. 그 자들도 이름 좀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행태는 정치인이 아니라 무슨 할리우드의 액션 악역 정말 전문가 같아요. 당직자들 정강이 걷어차고 다니고 거짓말을 불과 몇 시간 전에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건의, 지금 각계각층에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건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흔드는 정말 안 좋은 선례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나서 어떻게 정창민, 홍문종 같은 사람을 사면 건의를 할 수 있습니까? 저 홍문종 전 의원의 그 범죄 혐의를 보세요. 금액도 어마어마하고요. 정창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요, 용인시를 난개발로 만든 정말 주역입니다. 저 징역 7년에 벌금이 5억입니다. 아니 저런 중대 범위 혐의자를 지금 사면해달라는 말이 나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답니다. 눈웃음을 보내요? 저는요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공당의 당대표를 할 수 있는지. 물론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비교할 수는 없죠. 국민의힘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총선도 지고 대선도 졌지만 정말 목불견에 저런 정말 저는 지금 말이 안 나옵니다. 저런 사람이 아직도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살을 보태면 아까 우리가 이춘석 의원의 행태, 사실관계가 더 이건 들어볼 것도 없이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제명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국민의힘에서 송원석이라는 자가 당의 대표격으로서 저렇게 범죄자들을 감싸고 돌고 부패한 짓거리를 뒤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드러났다. 그 국민의힘이 정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당원들 스스로 송원석 제명하라고 하고 제명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저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국민들도 그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당은 빨리 문 닫는 게 맞고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국고보조금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당에다가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저런 얘기를 하면서도 당내에서 제명 얘기에 지읒자도 안 나와요. 정상이 아닌 거죠 지금.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엄중하게 인식하고 엄정히 수사하라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확실히 정리가 되겠죠.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줄리 특집 아닙니까? 2부에 줄리 의혹 맨 처음에 제기하신 안혜욱 전태한 초등학교 태권도연맹 회장님 모시고 줄리 관련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 보니까 김건희가 영상 녹화를 거부해서 녹화 없이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영상 녹화를 거부하는 이유는 대체로 뭡니까? 보통은 성인은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동의 비동의 그냥 기계적으로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정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장애가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녹화를 주로 하고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거나 할 때는 굳이 이거를 본인의 조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변호인이랑 협의를 한 뒤에 안 하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합니다. 근데 영상 녹화하는 게 김건희한테는 더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예. 그렇기도 한데, 근데 검찰이 특검이 지금 강압 수사라거나 이럴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저 조서만으로도 일단은 충분하고, 지금 이제 형소법이 또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수사기관의 조서의 효력이 이제는 좀 더 약화되는 쪽으로 가고 이제 공판 중심주의로 더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 부분은 그냥 통상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조사와 관련된 내용들도 내일 좀 알려지면 다뤄보도록 하지요.